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잡음이 그치질 않고 있습니다. 증여받은 상가의 세입자와 갑질에 가까운 계약을 맺었는가 하면 홍 후보자의 부인은 어머니 소유 상가 토지는 증여받고 건물은 매입하는 식으로 물려받았습니다. 증여세를 아끼려 했던 걸까요? 김보건 기자입니다. 홍종학 후보자와 가족 소유 상가 건물들의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계약 조항 해석을 두고 갑을 사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갑의 해석을 따르기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임대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갑은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건물주의 갑질 문제를 지적해온 홍 후보자가 정작 본인 건물의 세입자와는 갑질 계약서를 쓴 것 아니냐고 야당은 비판했습니다. 홍종학 후보자,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고 결단하십시오. 홍 후보자 측은 부동산 중개업소가 추천하는 계약서를 활용했고 이를 그대로 적용한 적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홍 후보자 부인 장모 씨가 지난 2016년 경기도 평택의 한 상가를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을 당시 토지는 증여받고 건물은 매입하는 방식을 썼는데 절세를 위한 의도적인 쪼개기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또 지난 2014년에는 형제들과 공동 소유한 경기 용인시의 한 상가를 당시 기준 시가보다 7천여만 원 낮은 4억 7천여만 원에 팔면서 다운 계약서를 썼다는 의혹도 나옵니다. 홍 후보자는 매수자를 찾기 어려워 매매가가 하락한 것일 뿐 다운 계약을 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자, 다음 얘기 홍종학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다운 계약서를 썼다. 또 건물주로서 갑질을 했다. 이런 의혹까지 추가되는데 청와대에서는 인사청문회와 관계없이 임명을 강행하겠다. 뭐 이런 내용의 보도나 언론 내용들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저는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혹시 이 세상을 정의와 불의라는 이 두 세력으로 딱 보는 식의 예. 기계적 이분법으로 국정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제가 홍종학 후보자의 논란에 대해서는 홍종학 후보자의 용단을 제가 여러 번 촉구했습니다만 청와대가 보이는 태도는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겠다. 예.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냐 이런 태도잖아요. 예.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일단 정의의 편에 서 있는 홍종학 후보자는 웬만한 문제도 별거 아니라가 되는 거 아니냐. 자기들끼리는. 예. 반면에 불의의 편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박근혜 세력, 이명박 세력, 한나라당 세력은 예. 작은 티끌도 들보처럼 보는 거 아니냐. 예. 세상을 이렇게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딱 보는 순간 예. 선 쪽에 말하자면 우리 진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웬만한 허물도 덮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유혹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홍종학 후보자의 경우에 정의당에서조차 이런 노회찬 원내대표조차 마음이 불편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특히 갑질 계약서를 보면 정말 불편해지거든요. 그럼 이게 문재인 대통령한테, 문재인 정부한테 부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끝까지 강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예. 이런 식의 진영 논리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 예. 그런데 과연 이런 진영 논리로 21세기 다원화 시대를 과연 이끌어갈 수 있겠는가? 이런 예.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예. 네, 일단은 그 사실관계를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중앙일보 기사에 나온 거 보면 그 부동산 그 계약서가 충무로 상가 계약서가 갑질 계약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계약 조항과 관련돼서 임차인과 분쟁이 있을 때에는 갑의 의견, 그러니까 임대인의 의견에 따르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임대료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에 임대인은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계약 조항 불이행, 임차인의 계약 조항 불이행으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이 임대인의 소송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번째 임대차 계약을 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즉시 해지할 수 있다라든가 아니면 소송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한다라는 것은 이미 법에 민법에 다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소송을 했는데
패소를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서 패송을 했고 임차인이 이것과 관련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갑질 계약서라고 지적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다 민법에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계약서에 옮겨놓은 것에 불과한 첫 것이고요. 번째 조항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 조항은 계약 해석과 관련해서 임대인의 의견에 따르도록 한다. 예. 이것은 다소 임대인의 우위를 주장한 것으로 볼 수가 있지만 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법원 판례나 그런 것에 정해져 있는데 해석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임대인의 이것을 내 마음대로 해석한다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인 계약서하고는 사실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자, 통상적인 예. 계약서와 차이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저도 오늘 새벽에 나오기 전에 예. 제가 예전에 체결했던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가 어떻게 되는지 봤는데 예. 이 갑과 해석과 관련된 조항 첫 번째 조항도 다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혹시 갑질하신 거 아니에요, 변호사님한테? 변호사한테 설마 갑질하겠습니까? 아니 충분히 뭐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갑질로 주장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이 부동산 계약 체결하면 중개사 사무소에서 이런 정형화된 포맷을 내밀어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실제 그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한 인터뷰를 한 그 세입자를 보게 되면 이 건물에서 25년 동안 새들어 살았던 건물주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리모델링하면서 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리모델링하면 나갈 수가 있게 되는데 그 임대업자가 인쇄하는 그 어떻게 보면 임차 건물의 기계 설비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하는 그런 어떤 설비업자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다소 이제 그 홍종학 후보자에 대한 그 갑질, 부동산 갑질은 조금 사실과는 팩트와는 변호사님 좀 말씀하시는 맞지가 걸 않다. 들어보면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하고는 굉장히 또 괴리가 있는 것 같은 구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 저는 이게 계약서를 써본 적이 없어서 잘 예.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갑을 간에 이견이 있을 때 갑의 의견을 따르도록 한다. 이거 아닙니까? 첫 번째 조항이 이거가 이게 이 사회적으로 통용된다면 예. 이건 좀 문제다 싶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예. 근데 안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견이 있는데 어떻게 일방적으로 갑의 의견을 따른다고 하는 게 공식적으로 통용될 수 있겠습니까? 그 점에서 저는 좀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홍장호 후보자가 다른 건 다 문제가 없는데 예. 이 계약서 하나만 문제라고 하면 이거는 뭐 다 이 그렇죠. 민법에도 있는 거 아니냐가 되지만 지금 이 사람한테 적용되고 있는 게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맞아 이거 위선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평소에 주장하는 것과 실제로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예.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경제민주화를 그동안 많이 주장해 왔고 예. 그런데 막상 계약서를 보니까 자기는 뭐 갑질을 막 하는 것 같은 식의 계약서를 가지고서 했다 이렇게 되니까 그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더 강화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거든요. 언론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차곡차곡 좀 누적이 되지 그렇습니다. 않았나 그런 생각이 예, 드네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가 불법을 저지른 거 없는데라고 설명을 하는 것은 그건 마치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이 여러 차례 사과를 했는데 왜 국민들이 납득을 못할까요? 예. 라고 하는 것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점에서 제가 홍종학 후보자의 문제가 이미 문재인 정부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고 점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예. 왜 그렇게 집착하냐. 이건 현명하지 못하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 정은중 부장 나와가지고 별 얘기를 못 하셨는데 자, 홍 후보자 딸 증여와 관련해서 예. 홍 후보자 측에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적극 장려하는 방식 그대로 했을 뿐이다. 이런 식의 해명을 내놨는데 사실과는 좀 다르다면서요. 예, 고위 관계자도 그 가장 합법적인 절차했을 따름이다. 일단 그 여당의 정책위 수석 부의장은 국세청이 적극 장려하는 분할 증여다. 이렇게 적극 엄호를 했어요. 국세청이 적극 장려하는 분할 증여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오늘도 신문에서 추적 취재해 보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이를테면은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재산을 취득할 때 두 사람이 이렇게 부부가 예. 나눠서 갖고 있으면 나중에 세금에서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 정도고 그다음에 그 국세청에서 다른 홈페이지도 보면 세대를 건너뛰었을 때는 상속세가 할증된다 그런 얘기지 어느 국세청에서도 할머니가 손녀에게 상가집을 나눠서 주고 그다음에 그거를 증여세 내기 위해서 딸이 미성년자인 딸이 엄마에게 돈을 꾸고 다시 이자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는 국세청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예. 이거는 조금 엄호를 하더라도 청와대하고 여당에서 과잉 엄호를 한 것 같습니다. 사실과는 많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